생글생글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글생글 415호가 나왔습니다. 415호. 잠깐 소개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생글생글 415호. 이번 주 커버 스토리는 최근에 카드 정보 유출 사건 아시죠? 거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가 줄줄 샌다 커버 스토리입니다. 만화 재밌죠? 네, 검은 안경 쓰고 네, 정보를 막 모으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긁고 다니고요. 네, 재밌습니다. 자, 내려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빅데이터 시대. 빅데이터라는 거 아시죠? 빅데이터. 예. 인터넷 이전 방식으로는 모을 수 없는 거죠. 엄청난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고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정보 굉장히 많죠. 저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성향, 패턴, 소비 성향, 성격까지도 다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버릇, 생활 습관, 네, 어디로 주로 가는지, 네,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가 줄줄 샌다 걱정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이면 한번 보십시오. 이면 재미난 얘기가 실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보이십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었다가 지금 현직을 떠나서 이사장으로 가 계시죠, 재단에. 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 외의 모든 나라가 2035년 되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북한만 2035년까지 에도 절대 빈곤에도 못 벗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북한. 그만큼 국제적으로 참 안 될 나라다 이렇게 이미 시킨 거죠. 북한. 우리의 반쪽입니다만 참 불행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돈다는 자체가. 자, 다만 이제 이 기사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2035년인데 우리는 2035년 전에 통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요즘 통일이 10년 내에 온다, 5년 내에 온다, 심지어 3년 내에도 온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랑 통일된다면 아마 북한은 거꾸로 절대 빈곤에서 빨리 벗어나는 나라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재단 이사장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면입니다. 자, 3면.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30이다. 30이면 상당히 나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대체로 여러 가지 지표상이나 GDP나 수출이나 무역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10위, 최대한 15위권 항목에 따라서는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생산성이 30입니다. 생산성이. 생산성이 30이면은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노동 생산성입니다. 그것도. 노동으로만 본 거예요. 생산성 안에는 많은 분야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10개 만들면 우리는 한 몇 개 만들까요? 같은 시간에 적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인지는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면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4호면 커버 스토리입니다. 4호면 커버 스토리. 5면은 제가 썼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쓰는지 한번 검증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면 꼭 읽어봐 주시고요. 내용인즉 왜 금융정보를 거래하는 암시장이 생기느냐? 정보가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왜 개인정보는 사람들이 다 쓰게 하느냐?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중개시장에서는 도대체 얼마에 거래되는지 정보가 이런 얘기들이 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면에는 중국 부패와의 전쟁. 요즘 중국의 부패 얘기가 심합니다. 특히 지도층의 부패가 심해서 부패와의 전쟁을 했습니다만 이게 잘 될 거냐, 위층이 썩었는데 수사 잘 될 거냐, 그런 거 얘기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이전의 권력자들이 재산이 엄청나다고 그러죠. 수조 원대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직자들이 거의 보물 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커피바의 전쟁이 잘 될까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7면엔 여러분 직업의 만남입니다. 직업과의 만남. 자, 오늘은 외환 딜러군요. 외환 딜러. 외환 딜러.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 왜 이렇게 헤드셋을 하고 막 급박하게 주문하는 거 보이시죠? 외국 통화를 사고 파는 겁니다. 뭐 초 단위로 왔다 갔다 하죠. 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막 수십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손실도 보고 이익도 보고 또 어떻게 예측하느냐. 그렇죠? 초 단위로 막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초 단위 전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순발력, 판단력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에 따르면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늘 8면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8면 이게 요번에 이제 마지막 회인데요. 민경국 교수님께서 쓰시는 경제 사상사 여행입니다. 오늘 이제 51회째로 끝입니다. 끝났다. 오늘로서 끝난다. 이분 거를 여러분 이제 끝났으니까 생글생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1회부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상경계 가실 분들 지금 1학년이면 더 좋고요. 2학년도 괜찮습니다. 찾아서 노트로 딱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로 내가 경제 사상사를 이렇게 관심 있게 봤다, 공부했다,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있다, 이런 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상경계 들어가시려면.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테마가 이겁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난 어떤 분의 경제 철학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을 겁니다. 자, 마지막에 하신 분이, 마지막 쓴 분이 이제 시장 진화 사상 개척자인 버나드 맨더빌이라고 합니다. 맨더빌 유명합니다. 이분은 개인을 어떻게 파악했느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탐욕하다. 그래서 정부가 이 탐욕을 때려잡을 게 아니라 잘 키워야 된다. 개인들로 하여금 사익을 자꾸 추구하게 하면 그게 시장이 되고, 시장에서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걸로 하지만 결국 이것들이 보다 좋은 물건, 보다 싼 물건 이런 걸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공익으로. 사익이 공익화되는 과정이 인간을 이렇게 탐욕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뭐 선하고 너무 이타적이고 너무 좋고 막 이렇게 하면 엉뚱한 진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진단과 엉뚱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쓴 게 그 유명 꿀벌의 우화 아시죠? 꿀벌의 우화. 굉장히 시장 경제와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서 생글생글 홈페이지 찾아서 1편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에 생글생글이 자랑하는 시네마노믹스입니다. 시네마노믹스. 영화를 통해서 경제를 공부하는 겁니다. 미스터 고라는 영화를 통해서 봤군요. 저는 안 봤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스타 경제학입니다. 스타 경제학. 스타들은 어떻게 큰 돈을 받게 되고 어떤 시장에 가야 되고 그 시장에서 왜 스타에게 돈을 많이 주는지, 추신수는 왜 추신수 선수를 두고 왜 많은 구단들이 경쟁을 했는지, 이 미스터 고릴라죠. 고릴라가 홈런 많이 치고 그러죠. 그러면서 몸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한 것을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면. 자, 우리 찬반 토론 있잖아. 찬반 토론. 자, 노인들이 이제 매장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모 매장에서 노인들이 굉장히 오래 앉아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까 좀 나가라. 다른 사람도 와야 되지 않냐.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인종차별이다. 아니면 뭐 노인을 왜 쫓아내느냐. 젊은이들이 앉아있었으면 쫓아낼 수 있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토론입니다. 요즘 카페에 가면 그렇죠. 커피 한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먹고 하루 종일 컴퓨터를 씁니다. 거기서. 근데 매장은 그런 사람들이 쭉 앉아있으면 새로운 손님들이 안 오죠. 그쵸?
그게 과연 옳은지 안 옳은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너무 오래 앉았고 너무 오래 전기를 쓰면 나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래 앉아있는 대신 뭐 하나 더 먹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요금을 달리해야 될까요? 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자,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16년인데요. 태셋 경제 캠프가 열립니다. 2월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이 7회째인데요. 교수님들 나와서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경제 원론이나 경제, 미시, 거시, 국제,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합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모여서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이건 2박 3일 코스입니다. 물론 유료입니다. 그래서 한번 태셋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경제 캠프 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7면 주니어 태셋면입니다. 주니어 태셋면. 소비, 생산, 분배 활동은 서로 의존하는 경제 활동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제 체제에 따라서 달라요. 이것도 어떤 경제 체제냐, 시장 경제 체제냐, 아니면 중앙 통제 경제 체제냐, 아니면 반반을 섞고는 체제냐, 이에 따라서 이런 활동들이 좀 다릅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도 꾸준히 읽고 꾸준히 스크랩하는 버릇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려면 안 돼요. 지금 3회째니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 2회를 찾아보시고 3회까지 정리를 노트를 해주시고 그런 거를 자기 활동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너무 정보가 많이 쌓여서 뒤로 밀려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생글생글 기자들이 쓰는 생글생글 기자 코너입니다. 자, 올해도 5월쯤에 생글생글 기자를 뽑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생글 기자가 되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활동하시면 좋은 선배들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사 쓰기 연습도 하고요. 좋습니다. 왼쪽 면 보시죠. 미국에 유학 간 학생이 생글 기자입니다. 또 국내에 있는 학생이 같이 썼습니다. 2명이. 이렇게 합동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글 기자 꼭 생각해 주시고요. 생글 기자가 되시고 기사를 쓰고 또 친구들이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생글생글도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보시고 이번 생글생글은 2월 3일자로 나갑니다. 2월 3일자. 그 설날이 껴 있어서 조금 일찍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날이 중간쯤부터 시작이 돼서 제작하거나 아니면 배달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일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학교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잘 관리해 주시고 생글생글 열심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글생글